안녕하십니까. 보통 판소리 감상회처럼 이렇게 사회자가 서고 소리하는 분들을 소개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책상 위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마주하니까 정말 좀 판소리 공부도 하면서 직접 실연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판소리가 좋아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성창순 명창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판소리? 네, 또 성창순 명창이 좋아서 오신 분. 둘 다 달아오르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공연을 보게 되면은요, 득음이라는 전체적인 주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한자어로 득음지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 말 속에 이게 참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선 득음 그러면 이건 판소리 하는 소리꾼이 얼마나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수련을 해야지 판소리의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표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재호 같은 분도 소리꾼이 갖춰야 될 음악적인 최고의 기량을 득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소리를 얻는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학습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학습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선생님께 좋은 바디 소리를 배우는 것, 이것을 배울 학자 이렇게 써서 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소리를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 공부하거나 어디 깊은 산 공부 가서 하거나 이런 것인데, 자기 스스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소리를 열심히 닦고 닦는 것, 이게 닦을 습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란 말은 좋은 소리 바탕을 배워서 그 소리를 내 것이 되도록 계속 이어서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에는 두 가지의 뜻이 합쳐져서 하나의 낱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학습이 좋다 흔히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 바탕을 갖고 그것을 끊임없이 닦아서 결국은 스승으로 받은 소리를 넘어서서 내 소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마 학습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되고요. 득음은 바로 그런 최고 상태의 명창이 얻을 수 있는 음악적인 기량, 이것을 득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득음은 그런 것인데, 지설은 그럼 뭐냐? 지설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판소리의 소리하는 분들은 음악적인 기량이 아주 탁월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판소리는 우리가 음악적인 기량뿐만 아니고 그 사설이 갖고 있는 사설의 아름다움, 그게 다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그 노랫말 때문에 감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 노랫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사람의 그야말로 심금을 울린다라는 표현에 맞게 참 적절한, 정말 시인이라도 몇백 명의 시인이 힘을 합쳐서 쓴 시집 같은 그런 느낌이 춘향가에도 있고 오늘 여러분 감상하실 춘천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이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서부터 300~400년 전에 우리 선인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300~400년 전의 언어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를 겪어오면서 관객들이 참여하기도 되고 또 양반들이 청중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노랫말이 아주 세련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 중국의 좋은 시인들이 썼던 한시들, 또 우리나라의 명시인들이 썼던 좋은 구절들, 이런 것들이 판소리 노랫말 속에 그대로 와서 담겨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험으로는 이게 판소리 노랫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쉽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웬만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특별하게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데, 판소리는 따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주석을 달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의미 속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소리가 어렵죠. 그래서 저기 지설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판소리가 갖고 있는 노랫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득음지설 이렇게 말하면은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예술성에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사설의 본래의 미학적 의미, 이런 것까지를 제대로 알면 진짜 판소리를 이중으로, 두 겹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저희 이 공연의 다른 공연하고 차별이 된 이 공연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판소리 명창들이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라는 것과 함께 지금 판소리 명창이 부르는 노랫말이 도대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멋진 그런 경험에 이를 수 있겠죠. 요즘에 어떤 시대냐면요, 제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6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창극,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청이나 춘향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공연했는데요, 굉장히 인기 누렸었어요. 어르신들은 와서 들으시면 그 노랫말이 무슨 뜻인지 한자가 섞여 있어도 금방 아시는데, 대학생 아이들까지만 해도 속수무책이거든요. 대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근데 대학생 아이들이 와서 보고 정말 의미를 금방금방 잘 해석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랬을까요? 자막을 써서 그래요. 자막을 써서 보게 되면 아마 정말 원래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저런 것이구나 라고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자막을 통해서도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는 게, 판소리 노랫말을 이렇게 쭉 옆에다 써주고 옆에다 한자로 토를 달아 놓는다 해도 그 만만치 않거든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밑에 영어 자막이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 영어 자막을 보고 저 소리 하는 분이 지금 이런 의미로 노래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그 판소리의 감동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정말 판소리라는 것이 이게 우리 시대의 관객하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노랫말이 갖고 있는 뜻을 더 많이 또 더 풀어서 또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간이 되어서야말로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진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또 이렇게 감상할, 즐길 그런 내용은 심청가입니다. 근데 앞에 있으면 이게 성창순 명창이 붙어 있고요. 물론 이건 소리하는 어떤 우리 리니지라고 해서 가계, 가문, 혈통 이런 걸 말하는데, 성창순 명창이 주로 전승하고 있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은 강산제 심청가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보성소리 심청가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강산제 심청가하고 보성소리 심청가하고는 어떤 부분은 닮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그래도 심청가를 얘기하려면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성은 우리나라 전라남도 맨 마지막에 해남, 보성, 강진 그 얼음에 있습니다. 강진, 보성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밑에 이렇게 바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바닷물이 늘 찰랑거리고 들어오고, 그곳 회천면이라는 곳이 아마 우리 보성소리의 원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보성소리는 이제 회천면에 있는 정씨 가문, 그러니까 정응민 선생 그 위에 이제 때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보성소리를 많이 이렇게 성숙시킨 분은 정응민 명창이란 분이신데요. 정응민 명창 아래에 우리 잘 아는 정권진 명창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성소리를 전승해온 우리 성창순 명창 같은 분이 계시고 조상현 명창 같은 분이 계시는데요. 그 바로 보성 조금 이쪽에 오게 되면은 강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산리가 우리가 이걸 강산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보성소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은 서편제에서 출발했던 박유전 명창이라는 분이 주로 처음에는 서편제 소리만 하셨던 분인데요. 서울에 와서 대원군의 집에 집가하고 그러면서 여러 양반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소리에 대한 비평도 받고, 그러면서 판소리를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박유전 선생이 갖고 있는 소리를 이 강산제 소리라고 하는데요. 박유전 선생님은 어떤 소리를 갖고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들어볼 심청가, 그리고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세 바탕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성소리 안에는 춘향가가 있는데 춘향가는 박유전 선생님이 하셨던 소리는 아니고요. 이 춘향가는 순창 출신의 명창이셨던 김세종 선생님 째입니다. 그래서 이 김세종 선생님 째의 소리가 김찬원 명창을 거쳐서 정흥민 명창에게 전승되면서, 그래서 이 보성소리라는 것은 아까 강산째 세 바탕에다가 그 다음에 이 김세종째 춘향가를 합친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산째하고 보성소리가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또 다른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보성소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격조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고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산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뭐 이렇게 지나치게 뭐 너무 지나치게 울거나 아니면 포복절도하지 막 지나치게 웃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중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성창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소리 자체의 매력, 또 그렇듯이 우리가 흔히 여러분 옥 색깔 알죠? 옥 색깔. 또 쪽빛 알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리는 옥쪽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색깔이 아주 진하지 않습니다. 옥이나 쪽빛은 색깔이 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은은하고 아름답고 흡사 고려 청자 같은 색깔인데, 이것은 아주 짙은 남색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뭐 짙은 파란색 색깔이나 이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은은한데 그러나 음미해 보면은 굉장히 격조 있고 기품 있는 소리다. 이런 것을 옥쪽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구경 오신 여러분들은 옥쪽 같은 소리가 진짜 그런지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연은 성창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텐데요. 먼저 맨 처음에는 우리 최잔디 선생이 나와서 여러분께 심청가의 첫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청가의 첫 대목은 물론 이제 곽씨 부인이 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바로 그 다음부터인데요. 이 신봉사하고 곽씨 부인이 함께 살다가 슬아에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좀 뭔가 명산대첩에 가서 우리 심청이 아들 뭐 하나 낳아달라고, 여기 심청인 건 아니고 우선 아들을 하나 낳아달라고 빌자라고 해서 비는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33천 도솔천이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굉장히 경쾌하고 흥겨우면서도 그 신봉사가 40 먹도록 아이가 없어서 아이 빌고 다니는 굉장히 흥겨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운무가 촉하고 향기로운 그런 상태에서 심청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난 심청이를 안고 신봉사가 아이 어르는 노래를 들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곽씨 부인은 너무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산후조처를 잘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일하러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은 지 1일 만에 큰 병을 얻게 되고, 이게 산후별증이라고 하는데, 그 병을 앓게 되고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달합니다. 그래서 진양조의 아주 슬픈 조의 노래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여보 낭구님 가구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평생 함께 해로하자고 하였더니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슬아야 딸 하나를 두고 갔으니까 저 딸 이름은 청이라고 불러주고 고이고이 잘 키워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봉사는 그 부인이 죽는지도 모르고 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오면 나으리라고 생각하고는 약지으로 가죠. 그래서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오는데 약을 딱 지어가지고 돌아오는 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내를 향해서 아주 슬픈 절규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신봉사의 통곡하는 자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래를 한 15분 정도 걸릴 거라서 불러줄 텐데요. 우리 최잔디 양이 불러주겠습니다. 최잔디 양은요, 중학교 때 이미 전주 완산 대회에서 장관상을 심청가를 불러서 받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이 완창 경력도 있습니다. 2003년 최잔디 심청가 완창 발표회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방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아주 빼어난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저는 리허설하는 걸 봤는데요. 특히 아주 중화성이 굉장히 무겁고 좋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질러내는 소리도 상당히 완성도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 귀를 흡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우리 최잔디 양을 이 자리에 불러 모시겠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예, 그 성창 선생님도 원래 아주 우아하신 분이지만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예쁘고 또 굉장히 조신하고 이런, 그러니까요 우리가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굉장히 정숙하시고 조신하시고 그러면서 그 한국적인 여성 아름다움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우리 최단비 양도 그렇죠? 예, 어린 심청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끔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하고 네. 선생님 좀 깐깐하신 분이시죠? 예, 연습할 때 선생님이랑 소리 공부하고 이렇게 소리 연습할 때 얘기를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상공부 갔을 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소리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혼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눈물이 왈칵 나니까 저는 이제 우느라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나요? 가서 물 먹고 와서 지르라고. 네. 그거 재담인 거죠? 아, 정말. 네. 우리 정말로 그랬어요. 이런 분이세요. 제자들한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소리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은 뭐 좀 완성된 단계를 향해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빈틈없이 자기 소리를 이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완창할 때 어때요? 이게 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3시간 반, 4시간? 4시간 15분 정도 그렇죠. 걸렸던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따라간다 이후에는 좀 신나서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그 중학교 때였죠, 그때가? 네, 중3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판소리, 그래도 이렇게 명색이 판소리 연구한 것이 30년, 40년 정도 되거든요. 30년. 근데 북은 그래도 조금 칠 줄 아는데요. 소리는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우리 음악성이 탁월한 아이들은요, 금세 그 판소리를 외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학생인데도 완창을 하게 되고, 근데 참 아주 대견한 그런 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무슨 완창 계획 같은 거 있나요? 9월 12일에 네. 마포문화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광흥당에서 심청과 완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훨씬 더 성숙한 네. 그런 소리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원합니다. 그때 아까 전주 완산대에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요. 네. 그때 상 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그때 유언 대목을 불러서 그랬어요? 네,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그때 소리하고 오늘 소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잔디 양이 33천 도솔천에서부터 신봉사 자탄하는 대목까지 여러분들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의 제자고요.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연구대에서 연구부 대상을 수상한 고정훈 씨가 맡아주겠습니다. 아주 호흡이 잘 맞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박수로 맞아주세요. 신봉사 척국밥을 얼른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디 이런 사람 같으면 오죽 조용히 밀련만은 안 못 보는 맹생이라 삼신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리나 도망가게 비거다. 33천 도솔천 승부를 채석 삼신제왕님네 하위 동심하여 다구보 봅소서
40부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맺어 석 달에 비어리고 석 달에 긴 형사 고 가서 첫 좀 먹여 달라 하면 그렇지. 괄세하니 허울이다. 첫 자식이 죽지 않고 제 발로 걸을 크어 들랑 앞을 세워 그 길을 물어 내 묘 앞에 찾으와겨 그렇지. 오지어 상면을 하여 주어 헐 말은 무궁하라 순비 갑보 그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까? 그렇지. 내 의가이가 약지 올 터이니 부디 안심하오.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이가 약을 얼른 지어와 수일승 천반 위에 얼른 다려 짜들고 방으로 들어와. 그렇지고. 여보 마누라 이 약자시면 지켜온다 하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을 리겠느냐. 그제야 신봉사 의심이 나서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기 잠긴다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실성 발광을 하는디 그렇지. 서름도 어지간해야 눈물도 나고 울음도 나지. 워낙 아람이 차나놓으면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질하였던 까처를 겁주지 않으며 들었던 약그릇을 방바닥 흐다대 던지며 아이고 마누라 허허 이것이 웬일이오. 그렇지고. 약지로 갔다 오니 그새가 죽었네. 양릉하리니요 병불능 살인이라더니 약에 도려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 사천을 서여 연화세계 환생 자루지를 외고 연불이나 허여 줄을 걸 철통하고 분하여라. 그렇지고. 가삼 광광 또다려 목 제비제를 떨강 내려 동굴 지둥 구르며 아이고 마누라 저걸 두고 죽단 말이오. 동제사 딸설한 붕에 무허를 입혀 길러대며 뒤젖보겨 길러냈구나. 옷도졌다 다시 피고 해도 졌다 독건만은 마누라 한 번 가면 어른전 어느 때어 내 시절에 돌아와 삼천벽도 요지연의 서왕모를 따라가 황릉묘 입이 함께 회포발을 걸어가 전사그 죄를 잊고 공을 닦으러 올라가 나는 니를 따라갈 거라. 밖으로 우르르 나가더니 마당에 엎드려
버렸으나 현철하고 이제 저런 우리 곽씨가 죽었어. 방으로 더듬 들어가 마누라 목을 커간구나 철을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마누라 채담으로 일어나 농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일어든가 이제 경이 웬일이요 내 시세를 어쩌라고 이 죽음이 웬일인가 얼씨구